농마트. 대파는 생육 초기에 뿌리가 튼튼히 자리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새 가지가 왕성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뿌리 활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대파의 새 가지와 뿌리 활착을 돕는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파 재배에서 뿌리는 양분과 수분 흡수에 필수적이며 건강한 뿌리는 대파의 전반적인 생육과 품질을 결정합니다. 뿌리는 토양으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여 대파가 자라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뿌리 발달이 불량하면 대파 생육이 저조해지며 건강하고 튼튼한 뿌리 시스템은 다폐의 전체적인 생육 상태를 좌우합니다. 특히 대파의 하얀 밑부분인 연백부의 굵기와 길이에 영향을 미쳐 품질 좋은 대파를 생산하게 됩니다. 새 가지가 생장하는 부분인 연백부는 대파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파의 활착은 영양소 관리도 중요하지만 재배지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북주기 작업을 통해 흙으로 덮어주는 것이 연백부를 길고 굵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대파 재배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굵고 긴 연백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뿌리 생장과 함께 새 가지 생장을 촉진하고 북주기 작업을 적절히 실시해야 합니다. 대파는 분열을 통해 점점 줄기가 늘어나며 이 분열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과 호르몬 균형에 의해 결정됩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사이토키닌 같은 생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발생해 새 가지가 잘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뿌리가 약하면 아예 새 가지가 늦게 나오거나 나와도 가늘고 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밭 만들기. 대파는 토양 적응성이 높지만 배수가 양호하고 적당한 보수성을 가진 비옥한 토양이 적당합니다. 또한 연백부의 신장을 촉진하기 위해 작토층의 토성이 중요한데 충적토나 사양토 등 배수가 잘 되어 뿌리 호흡이 잘 되도록 해줍니다. 토양 산도는 5.7에서 7.4인 중성에 가까운 토양에서 생육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양이 너무 습하면 뿌리의 발육을 저해하고 전체적인 생육을 억제합니다. 건조에는 비교적 강하지만 육묘기를 제외하고 과습에 매우 약하여 습해를 받기 쉽습니다. 고온다습 조건에서 토양 중에 공기 조성에 변화가 생겨 먼저 천근성인 뿌리의 근모나 세근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심하면 굵은 뿌리까지 영향을 받아 괴사하여 생육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과습 토양에서는 아산화철이 뿌리에 흡수되어 생육장애의 원인이 되므로 석회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시용해야 합니다. 대파 재배에서 토양에 대한 유기물의 효과는 매우 큰 편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유기물을 투입하여 토양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종 후 관리 방법. 봄 파종 재배는 3월 중순에서 4월 초 정도가 알맞은 시기이며 가을 파종은 대개 8월 하순에서 9월 초를 파종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가을 파종 시 파종 적기보다 빠르게 파종하면 묘가 큰 상태로 월동하여 저온 가뭄을 받아 이듬해 봄에 꽃대가 많이 생겨 상품성이 떨어지고 늦으면 어린 묘로 월동하게 되는데 한 해나 서리빨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파종이 끝난 뒤에는 물을 충분히 주고 볏짚이나 차광망을 덮어서 육묘상의 수분이 적당히 유지되도록 하여 발화를 좋게 하는 비결입니다. 차광망이나 볏짚 대신 비닐을 덮어주면 상면이 밀폐되어 지온이 높아지고 수분 유지가 잘 되어 발화가 좋아지는데 발화되는 즉시 비닐을 제거하지 않으면 발화된 묘가 생리장애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파는 양파와 마찬가지로 발화 초기에 뿌리가 약하므로 관수를 자주 하여 상토의 수분 상태를 적당하게 유지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꽈뿐 모종을 연약하게 만드므로 적절한 관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 하루에 2번 정도 관수하여 뿌리 부분의 온도를 낮추고 건조를 방지하여 정상적인 생육이 되도록 하고 정식 일주일 전에는 관수량을 줄여 묘를 단단하게 키웁니다. 묘상에서 양분 흡수량은
3요소 중 인산이 가장 적고 칼륨의 요구량이 가장 많으나 묘상에서 인산을 전혀 시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묘소질도 좋지 않고 본포에서의 수량 감소로 이어지므로 인산질 비료가 들어있는 비료를 기비로 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분 공급. 파의 12는 밑거름으로 퇴비와 인산질 비료를 시용하고 나머지 비료는 웃거름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12량은 토양의 비옥도, 앞 작물과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포장을 만들기 전에 토양 분석 결과에 의해 12처방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웃거름은 보통 한 달 간격으로 3, 4회 정도 실시하는데 3회의 경우 각각 20, 30, 40%의 비율로 주며 4회의 경우에는 10, 20, 30, 40%의 비율로 줍니다. 또한 월동파 재배는 칼륨과 인산질 비료의 충분한 시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산은 뿌리 발근에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초기에 인산이 충분히 공급되면 뿌리 활착이 빠르고 새가지 발생도 촉진됩니다. 인산은 이동성이 낮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밑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칼륨은 삼투압 작용을 조절하고 수분 흡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광합성 효율 증대, 단백질 합성 촉진, 뿌리 발달 지원, 세포 균형 유지 등 대파의 생장 전반에 필수적이며 특히 대파가 정식되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 뿌리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조직을 튼튼하게 하고 세포벽을 구성하여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특히 대파는 연약해지기 쉬운데 칼슘이 부족하면 잎끝이 마르고 뿌리도 쉽게 손상됩니다. 수분과 동시에 흡수되며 물의 흐름에 따라 목부를 통해 뿌리, 줄기 등 각 부위로 이동합니다. 질소는 새가지 발생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잎의 성장을 촉진하고 잎을 짙은 녹색으로 유지하여 광합성 능력을 높이며 단백질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으로 뿌리를 내리고 잎을 펼쳐 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여 대파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습니다. 대파는 다비성 작물로 충분한 양의 질소가 필요하지만 과다 시비는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대파도 마늘과 양파와 마찬가지로 황산칼륨이 매우 효과적인 작물입니다. 황산칼륨은 대파의 맛과 향을 증진시키고 품질을 높여주며 아미노산 합성을 촉진하여 당도와 때가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뿌리 발육을 강화하고 엽질을 향상시킵니다. 미량요소인 아연, 붕소, 철 등이 부족하면 뿌리 발근이 더뎌지고 잎이 연약해집니다. 특히 붕소는 분월과 뿌리 발달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뿌리 활착이 늦거나 영양분이 부족할 때는 연면 12로 보충이 가능하며 특히 인산칼륨, 칼슘제, 해조 추출물 같은 제품은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대파 활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파는 생육 초기에 튼튼한 뿌리 활착이 중요하며 뿌리 건강이 새가지 발생과 연백도의 품질을 좌우합니다. 파종 시기와 육묘 관리, 적절한 관수 차광 비료 사용이 묘의 생육과 활착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파 재배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적절한 산도, 유기물 투입, 석회 관리가 필요하며 과습은 뿌리 발달에 해롭습니다. 인산, 칼륨, 칼슘, 질소, 붕소 등 주요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하고 필요시 연면 12로 보충하면 새가지 생장과 뿌리 활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저희 농마트TV는 농업 현장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농자재 전문 플랫폼입니다. 비료, 영양제, 병해충 관리자 대뿐만 아니라 유기질 비료까지 검증된 자재만 엄선해서 믿고 쓸 수 있는 제품만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작물에 어떤 자재가 필요한지 고민이 되신다면 댓글이나 농마트TV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상담과 제품 추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농마트TV 사이트 주소는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많은 방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분들을 위해 좋은 자재, 합리적인 선택으로 더 나은 수확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마트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